천명을 순하게 받든다는 의미는 뭔가요? 천명을 받든다. 뭐 무슨 사극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랴. 그, 대단한 거죠. 천명. 음, 그 천명을 받든다. 하늘의 명령. 거창합니다. 근데요, 누구나 다 자기는 천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한다. A라는 나라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천명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B라는 나라도 자기가 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은 똑같은데 명령이 두 개야. 여기는 A 나라에는 A가 이겨라 라는 천명을 받았대요. B라에서는 B라는 나라가 이겨야 된다라고 천명을 받았대요. 만약에 B가 진다고 하면은 B가 깨갱하고 항복을 하겠지. 자기가 이긴다고 천명을 받았으니까 싸우는 거야. 당연히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벌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률은 2분의 1.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그럼 천명이 하나 틀렸네? 웃기잖아요? 참,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명하면 거창합니다. 뭐 A, B라고 표현해서 한 나라로 보면요. 누구 반역자가 있어. 반역자는 자기가 천명을 받았다고 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면 원래 있던 나라는 반역자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창업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 참 애매하죠. 천명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천명을 순회한다는 거는 목표를 먼저 정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봄이 됐어. 봄이 되면 우리는 대거 어떻게 하죠? 농사 짓는다면 씨앗을 뿌립니다. 뭐 파종하겠죠. 여름이 됐다. 그러면은 뭐 잡초도 제거하고 뭐 더 잘 자라게 하겠죠. 가을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수확을 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자, 봄이 됐으니까 씨앗을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됐으니까 수확을 했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수확을 했네. 그걸 좀 팔아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어. 자가용을. 뭐 자가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장롱일 수도 있고, 뭐 컴퓨터일 수도 여러 개 있겠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면서 계획을 한 거야. 이 정도 뿌렸으니까 가을에는 수확을 되고 자동차 살 수 있겠어. 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야. 계획을 잡은 거지. 즉, 하면서 그 결과까지 예측을 하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근데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일주일 좀 늦어졌어. 그러면 계속 화가 납니다. 왜? 이 사람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 때문에 자동차를 못 사니까. 화가 막 부글부글하고 막 주변 사람들 괴롭힙니다. 화가 나니까. 우라통 터집니다. 또 가을에 수확하는데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도 애간장을 태웁니다. 키우면서도. 수확하면서도 애간장을 태워. 이때 태풍이 몰아쳐서 많이 좀 곡식이 떨어졌다 이러면 막 잠을 못 잡니다. 당연해. 자, 근데 B라는 사람은 봄이 왔어. 봄이 왔으니까 씨앗을 뿌렸어. 그러니까 씨앗을 좀 일찍 뿌리든 늦게 뿌리든 이 사람은 화가 날 일이가 없지. 봄이 왔으니까. 그리고 비가 왔으니까. 씨앗을 뿌린 것 뿐이요. 그냥 편하게. 그러다가 가을이 됐어. 가을에서 열매 수확한 것 뿐이요. 화가 날 일이 없지.
많이 수확하도 조금. 근데 다행히 좀 많이 수확을 했어. 그걸 좀 팔아서 자동차를 샀어. 순리대로 푼 거야. 천명대로 산 겁니다. 순리대로. 그런데 A는 어때?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하니까 화가 부르르 난단 말이야. 꼭 이런 것 같아. 자, 자,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책을 좋아해. 책을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1등을 했어. 1등 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탔어.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대를 들어갔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 편의상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리대로 살았는데 A라는 사람은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공부하다가 때로는 한 문제 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한 문제 틀려서 1등을 2등을 했다가 막 화가 막 불불 나는 겨. 장학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우라통 터지는 거지. 왜? 결과를 S대라고 하는 결과를 못 가질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결과에 얽매이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만 얻으려고만 하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지. 행동을 하더라도 뭐 발표를 하고 리포트를 쓰더라도 뭔가 부자연스러워. 왜? 이 사람 목표를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무조건 장학금 타야겠다는 목표를 의도해야 되니까. 그 못하면 막 화가 불어불어 납니다. 참 웃기잖아. 자, 그럼 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 자, 내가 있어, 나. 예를 들어서 누구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뭐 호감을 갖고 잘 대해줬어. 그리고 술도 한잔하고 하고 뭐 그러다가 상대방도 좋아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사귀게 됐어. 그럼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술을 산다? 근데 비즈니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라 합자 스승님 아니 교수님한테 내가 잘 보여서 교수님의 회사 그 취직 추천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대학원 티켓을 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수님한테 밥을 사고 밥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게 왜? 결과를 예측하고 해. 그럼 부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이 학문이 좋아서 그냥 밥은 같이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교수 질문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수가 이쁘게 봐서 이 사람이 뭐 맞죠 회사에서 추천권이 와서 줬다. 아니 뭐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수도 있지. 그건 자연스러운데 그걸 자연스럽다고 그러지. 그런데 결과를 내가 술 한 번 샀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거야. 우리 사람 사귈 때도 그렇잖아. 사람 사귈 때, 내가 이런 말 하면 저렇게 반응을 해. 이렇게 내가 이런 이득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럼 이게 뭔가 행동에도 뭔가 이상한 거야. 뭘 바라고 하는 거니까. 꼭 마치 이런 거 같아. 근데 자손이 있어. 자식이 있어. 부모가 있어.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 부모님 저 고맙습니다. 그 재미나게 지내. 뭐, 진짜.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유산을 받았어. 이건 괜찮은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자식이, 부모가 재산이 얼마고 하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나한테 얼마를 주겠지. 유산이 얼마고 나한테 떨어지겠지. 하고선 효도하는 척 하는 거야. 맨날 받아. 그러다가 부모가 조금, 이 자식이 여러 명이야, 또. 그래서 여기한테 좀 돈 더 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자식이 화가 막 불구불구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만큼 효도했는데 왜 나한테 들 줘? 라고 화가 막 확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삿대질하고 막 부모한테 따집니다. 삿대질하기 시작해. 부모가 힘없으면 막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왜? 그거는 유산을 바라고.
상속을 바라고 밥을 사고 상속을 바라고 효도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그 순간에 순수하게 효도했다고도 칠 수도 있지. 근데 결과를 내다보고 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순리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게 순리에 어긋난다. 자연스럽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귈 때도 그렇고 어느 관계나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뭐 스승 제자 사이도 어느 관계나 그냥 자연스럽게 정이 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서 되는 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걸 바라고선 한다? 그러면은 그 편치 않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그런 관계도 오래 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부자연스러워합니다. 즉 그런 거는 천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명을 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은 부자연스러울까? 자연스러울까? 이 세상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늘의 명령을 내리는 거지. 하늘의 명령을 내리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간에 막 갈라지게 하려고 천명을 내릴까? 그러지 않아. 물론 뭐 하늘이 생통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이상한 하늘일 거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든지 자연스럽게 이룩하기를 바라는 게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가 순천, 순이 따른다는 건 뭐야? 자연스럽게 따른다. 자,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부모가 나는 받은 것도 있고 내가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 효도를 하는 거야.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스승님이니까 잘 모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순리대로 풀어서 다음 게 이건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생기겠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천명이 아닌 거죠. 내가 씨앗을 뿌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니까 내가 가리만큼 생겨서 자동차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미 천명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럼 화가 나고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니까 상대방이 날 해주겠지? 이렇게 안 돼. 그럼 걔가 괜히 화가 나.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저쪽을 사겠지? 근데 안 사. 화가 막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좋으면 계속 사는 거지 뭐. 사다가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목표를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내부적으로 잘 보면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천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순위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 그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게 원칙이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컴퍼니가 있어. 그러면은 A라는 회사가 뭐 주식회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을 해서 하니까 직원이 필요해. 직원이 필요하다. 점점점 A, B, C, D가 필요해. 그래서 모아서 회사를 운영을 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을 한다고 칩시다. 무역.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고 해.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무역을 못했어. 회사의 수입이 떨어졌어. 사업을 못해. 그러면 직원은 어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직원이 정리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때 직원이 이거 어떻게 1,000명이 나를 어떻게 잘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데모에서 나를 어떻게 잘라. 그건 안 되는 겨. 이 회사의 존재 가치는 돈을 벌어서 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정리가 되는 이상. 근데 그거를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리니까 1,000명이 이건 무슨 천명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기 좀 회사 입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여러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악덕업주가 뭐 괜히 돈 들어오는데 꼬부치고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제 FM대로 제대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나라로 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회사가 아니라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있잖아. 자, A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럼 A라는 국가는 되게 풍족한 나라야. 그러면은 백성이 태어났어. 요새는 국민이라고 그러죠. 시민. 시민이 태어나면은 기본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고 합니다. 왜냐면 A라는 국가가 되니까. 자, B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후진국이고 맨날 찌그덕 싸우고 맨날 뭐 굶고 맨날 내란이라고 뭐 이런 데야. 여기는 시민은 뭐 시민이랄까 백성이라고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고달퍼. 그리고 언제 총 맞아 들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란이라도 죽을지도 몰라. 교육 상상도 못해. 하루 살기가 바빠. 일 달러가고 하루를 살아야 돼. 뭐 이런 그러면은 과연 1,000명이 뭘까?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잘 먹은 잘 살아 1,000명일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넌 못 먹고 못 살고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한 몇 킬로 걸어갔다 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뭐 그 1년에 한 번도 못 하는 나라. 그럼 어느 게 1,000명일까? 애매한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한 거야. 그 나라에 태어난 순간. 웃기죠? 뭐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이제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안 태어나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부잣집 애와 가난한 집 이렇게 봐도 되겠죠. 과연 이제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그죠? 어떤 게 1,000명일까? 이랬을 때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사람은 여기에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여건상 최선을 다해서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선을 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고 이 사람이 여기 나름대로 1,000명에 따라서 여기서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든 바꾸든 요 상황에서 그게 처음에 이 사람이 나는 아니야. 이거 아닌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수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목표가 사라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흩어지는 당연한 거예요. 목표가 서 모이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가 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목표가 사라지면은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성취감을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순리로 맞아야지. 순리에 1,000명이 맞아야지. 그렇다고 해도 은행 털어서 하자. 은행 털이면 뭐지? 그거를 순리라고 1,000명이라고 하기는 좀 물음표 매는 여러 사람의 그 해치고니까. 그런 건 이제 또 논란 소지는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그 자연스러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 깽단들은 있었습니다. 은행을 털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갖겠다는 생각을. 그럼 순리가 아닌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잖아. 열심히 은행을 털다 보니까 돈이 생겨?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순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1,000명을 순위한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부자연스러운 거는 아니다. 그리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를 얽매이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좀 전달이 됐나 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